청년부 리더십 특강 BTS.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1년 신임 리더십 과정 특강의 진행을 맡은 저는 나머지게 안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유예빈입니다. 네, 청년 그냥 청년이죠. 그렇죠. 네, 뭐 순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올해는 좀 바빠가지고 네, 그 바쁜 걸 조금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뭐 일이 바쁘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제가 지역을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아이고. 거기에 학교를 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석사과정.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축하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대전에서 지내게 돼가지고 물리학도. 그래서 별로 안 친한데 물리랑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맞아요. 네, 독립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제가 안현우를 이겨라를 하고 있어요. 왜요? 뭐냐면은 어젠가는 세탁기에 제가 네. 종이를 넣고 이제 빠른 거예요. 빨래를. 그건 진짜 초보자들만 하는 실수인데. 근데 빨래가 진짜 난장판이 됐는데 예. 그 다음이 히트인데 뭐냐면 종이를 빨았잖아요. 네. 그게 배속으로 막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원래 그런 그 다음 일이 많이 빨래를 일어나죠. 했는데 주방으로 그게 물이 다 넘쳤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독립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네요. 예, 혼자 거기서- 살아요? 예,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또 혼자 살고 있는데 이게 전기세 뭐 가스비 하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 원래 전기랑 그런 거 좀 낭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질문이 잘못됐어요. 저도 두 달을 살았는데 전기세가 8,000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전기세는 많이 안 나와요. 지금 전기세. 가스비가 많이 나오죠. 난방 때문에. 예. 그래서 난방비 줄이려고 저 텐트도 사가지고 텐트요? 이게 침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네. 뭐 하는 오늘, 거죠? 네, 오늘 주제가 뭐죠? 저희가 이제 신임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과정 특강을 네.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예시로 지금 한 2회 정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강 1이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줌 모임의 실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모임으로 네. 이제 리더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죠.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이거를 진행을 해봤는데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2021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강사님이 작년 리더들은 별로 배려 안 해주셨는데 올해 2021년은 조금 이제 강사님께서 이제 배려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작년에 순장을 했었는데 예. 이렇게 나머지랑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할 때 느꼈던 게 네. 이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이게 소통도 잘 안 되고 네.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고충을 겪었고 또 이제 2021년 리더들한테 좀 줌모임에 대한 뭐 사전에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오늘 강사분을 모시고 네.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강사분을 모시기 전에 모실게요. 전에요? 예, 모실게요. 그러면은 오늘의 강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현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홈커밍 교회를 좀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척하신 교회가 홈커밍 교회. 예, 저는 이제 특별히 그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예.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회를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교제와 훈련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교회를 지금 개척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홈으로 커밍해라. 이런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너무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저희 교회도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 청년들 전도사님 이쪽으로 보내도 될까요? 안 됐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하신다니까 왜? 리더들이 그걸 잡게끔 이제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또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예. 이게 예수전도단 대학 사역 간사님을 이게 8년 동안 하셨다고. 예, 정말. 그리고 또 이제 강도사님 피셜로 청년 1대1 양육 그룹 양육 대가시라고 들었습니다. 양육계 손흥민, 예. 양육계 봉준호, 너무 과함의 아이콘이에요. 양육계 네. 비와. 몇 가지 저희가 또 청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었거든요. 예, 저희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특강 주제가 온라인 줌 모임에 대한 실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리더들의 궁금증이나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받았는데 네네. 이제 약간 줌 모임 말고 약간 좀 리더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질문들도 네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질문들을 조금 더 먼저 다루고 네. 그리고 좀 이제 줌 모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20기의 김요한 이제 팀원, 네. 그루터기 팀원이시고요. 네. 그분께서 질문하신 걸 한번 드려볼게요. 예. 리더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또 이게 기본적이면서 그러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리더의 자질이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하면서 네네.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네. 그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리더는 이것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진짜 지금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네네. 사실 저는 항상 이제 리더로 사역하고 이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 항상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이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르심이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성경적 지식은 짧지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제자로 쓰시고 사용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네,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나온 질문이 예. 부족하기만 한 나인데 이런 나라도 필요하실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족할 때 많은 리더들이 처음 섰을 때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탁월함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준비돼야지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청년 때에는 막 성품을 준비해야 된다. 네네. 뭐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품이 좋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성품이 좋지 않았던 사람을 쓰셨던 경우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성품이 있냐, 내가 성품이 좋냐, 내가 어떤 실력이 있냐, 탁월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냐,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저 지금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리더 너무 교육을 지금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한 이거-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럼요. 오, 네. 팀원과 팀장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요?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이게 팀원인데 팀장이랑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누구나 그렇죠. 예, 맞아요. 팀원과 팀장이 어려우면 그 모임이 형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 것보다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아무 해라. 기도라도. 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기도를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지만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해서 가볍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기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낮아지려고 하는데 쉽지 않대요. 어떻게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줬네요. 그렇죠.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 저도 많이 낮아지려고 하는데요.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10년 넘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펙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당대에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그 성격은 어떠냐면은 아주 혈기 있는 사람,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기보다는 처음에 혈기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네네. 그 말씀이 디도서 3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도 나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어리석고 쉽게 죄짓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존재였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질문하신 순자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안에 임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켰고 바울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 순원의 삶에도 긍휼이 임한다면은
변화될 것에 대해서 저는 신뢰합니다. 이건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네.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을 이렇게 지칭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참 이런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정수빈 순장님께서는 리더에 대한 책임감을 좀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 책임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세우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공동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책임감이라는 것은 혼자서 잘 안 되죠. 우리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연 계획을 세우고 뭐 나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혼자서 진행할 때는 그런 책임감들은 사실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순장과 순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순장과 순장의 관계, 또 순장과 교역자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격려한다면은 우리에게 부족한 이 책임감을 격려받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거예요. 책임을 할 때 책임의 한계가 만약에 3일이다. 난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 라면은 3일마다 그 공동체로부터 격려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격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워나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리더들을 섬기고 또 세워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서 책임감을 지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해서요. 우리 순자님이 좀 공동체에 더 위탁하고 또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한다면은 훨씬 더 그 책임감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번에 이제 2021년에 이제 나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네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현우나무 사역을 했으니까 네. 제가 작년 저희 나무 순장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또 이제 나무지기를 하게 됐는데 네. 너희가 나의 부족했던 점을 이야기해주면 네. 내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네. 더 리더로 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그 작년 저희 나무 순장들이 없다고 완벽했다고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상입니다. 낮아지려고 한다는 걸 이게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18기 이명재 순장님께서 이제 질문 남겨주셨는데 비대면 예배로 인해 만남이 없는 순모임 가운데 연락도 멀리하며 교회와 점점 멀어져가는 순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진짜 좋.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여기 멘트에다가 너무 좋은 질문이다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지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가질 수 있다면은 아마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그것은 굉장히 아주 무거운 심오한 질문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순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순원에게 연락을 합니다. 순원에게 다가갔을 때, 야, 나 순장이야, 안녕 하면은 순원이, 순장님 너무 반가워요 라고 말하면 너무 좋겠지만, 순원의 반응은 어떻죠? 아, 네. 네. 그랬구나. 네. 그러다가,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네. 하다 끝나는 경우가 10번 중에 한 8번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거절감들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순장 안에 그런 생각들을 해요. 너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또 순원에는 어색한데 왜 연락했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폭발됐던 게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교회에서 관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더 어색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 좀 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천천히 다가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급하게 막 어떤 뭐 계기를 통해서 빨리 교회로 끌어당긴다. 너무 좋을 수 있죠. 잘 되면 너무 좋지만 그때 한 번뿐이고 오히려 더 많이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접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던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하는 시간들을 볼 때 저는 한 1년 정도 좀 생각하고 봅니다. 1년이요. 예. 왜냐하면 수련회나 이런 데는 뭐 한 방에 빵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화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뭐 전화로 하거나 뭐 얼굴을 보거나 이런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천천히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1년 정도 잡았을 때 그런 게 있어요. 한두 달 했는데 계속 통화는 네라면은 사실 순자님 마음이 어떨까요? 낙심되죠. 그렇죠. 얘는 나한테 마음도 없고. 힘들죠. 또 순자님이 통화를 한다는 건 사실 통화 한 번이지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대답은 뭐죠? 네.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 태도를 가질 때, 그래, 천천히 가야 되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가라 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는 순장이라는 명분이 있어요.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는 연락할 권리가 있는 거죠. 왜? 제가 케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 뭐 빛나교회 누구누구 순장이야. 너가 올해 내 순원이야. 반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순원의 반응이 뭐냐면 네.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많은 순장님들이 어떻게든 이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용무 위주로 전화를 해요, 초반에는. 그냥 그래, 우리 모임 있어. 언제 올 수 있니? 라는 어떤 모임들 위주로 연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끝날 때 꼭 제가 한 번씩 꼭 마무리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매주마다 너한테 연락을 할 거야. 우리 보지도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라도 듣자. 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순장은 1년 동안에 매주마다 정당성을 가지고 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매주마다 그걸 갖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한테 연락해도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해도 될까라고 했을 때 아니요. 싫은데요? 불편한데요? 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죠.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친구 만날 때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연락해도 될까 보다는 내가 연락할게. 그러면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어지간히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은 예의상으로라도 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연락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대1로 만났는데 요 앞에서 만났는데 너무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양육하는 사람들 만날 때 꽤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 준비를 많이 해가요. 그 친구가 이렇게 사교성도 있고 하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정말 그렇게 대답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생각 많은 애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도 질문을 뭘 준비하지? 되게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혼자 안 갑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렇게 조잘조잘 잘 될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이 모임을 해요. 1대1로 만나서 어색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 친구가 옆에서 관심 있게 듣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1대1로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2명, 3명이라도 같이 가서 교제한다면은 그런 어색함이 조금은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 임영재 순장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다가가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이 순위 1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에도 많이 못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도 순장을 해봤지만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순장들이 좀 마음이 어렵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나무지기로 사역을 할 때 순장들한테 제가 해줬던 얘기는 네. 1년 동안 못 친해질 수도 있다. 못 다가갈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사역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역을 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물을 주고 씨앗을 이제 심고 이제 물을 주고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네네. 이 열매를 취하시는 거는 주님이시다라는 멋진 얘기를 제가 이제 순장들한테 이제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결론 내린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나요? 결론이 나왔네요. 28기 고수정 순장님께서 네, 저희 나무예요. 예, 네. 그루터기 팀원인데요. 네, 둘 다예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제 비대면 모임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대면 모임처럼 할 수 있을까? 이제 눈 맞춤이라든지 경청이라든지 어떤 태도 같은 거. 이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면이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누구 한 명과 이렇게 눈 마주치는 거 그런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건데요. 저는 마이크를 제가 리딩을 할 때 마이크를 늘 켜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마다 취임새를 넣어요. 지금 우리 두 분 MC분이 하는 것처럼 맞아요. 사실 이게 뭐 얼마나 공감돼서 하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지금? 예. 그래서 저만 공감을 못하면서 취임새를 넣었군요 그동안. 네, 저는 사실 공감이 안 돼도 맞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왜냐면은 제가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공감이 딱히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려는 어떤 취임새들을 이렇게 많이 넣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저는 이제 인정해주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뭐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막 별로 아닌데 막 그런 것 같아라고 하진 않지만 그 상대방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별거 어렵진 않지만 이 친구가 저한테 전수사님 저 오늘 모임에 참석했어요. 속으로는 그거 어떡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참석한 거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이 이제 당연히 들긴 하지만 제가 참석했구나. 너무 잘했어. 네가 오늘 와서 너무 기뻐. 사실이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 참석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참석했구나. 야 역시 너무 기분 좋다 라면서 그냥 그 말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다음에 또 들어오게 만드는 어떤 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강사님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이게 비대면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대면 때 이 방법들을 사용해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계속 드네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은 상담 기법이거든요. 상담할 때도 저도 이제 상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상담도 진행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 집안은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 목사고 저희 형도 목사고. 근데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와서 막 그 얘기를 해요. 사실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공감은 안 되지만 그렇군요 라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비대면이냐 대면이냐를 떠나서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리액션의 되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좋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그 리더도 한 명의 이제 청자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요약해주는 거, 상대방이 질문한 걸 이제 요약해주는 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네. 이제 왜냐면 이제 저희가 만나서 할 때는 이제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아이 컨택이라든지 많이 하면서 좀 많은 리액션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줌으로 할 때는 굉장히 듣는 거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요약해주는 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19기 이제 김주호 팀원 교육팀 팀원인데요. 네. 온라인 줌 모임 시에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이 됩니다. 네. 과연 비대면 방식으로 친밀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번 리더들 많이 이제 시작부터 비대면으로 시작하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한 두어 달 정도는 순모임을 저희가 했는데 올해는 아예 비대면으로 시작하니까 네네. 많은 리더들이 이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줌 모임, 곧 비대면 줌 모임이 비대면 모임 자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줌 모임이기 때문에 줌 모임을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제 줌 모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제가 비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심리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다양한 걸 하는데 성경 공부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친밀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해요. 그런데 상담은 전혀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만나면 사실 저도 어색합니다.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듯이 저는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것보다는 이 질문에서의 핵심은 비대면으로 상대방과 친할 수 있느냐보다는 질문을 받대로 해서 그렇다면 대면으로 하면은 친해질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대면으로 하면은 친해질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비대면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대면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질문인데요. 왜냐면은 사실 이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런 줌 모임이나 이런 데 아예 참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질문은 줌으로 하는데 친밀하냐 안 하냐 보다는 내가 줌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는 도구가 있을까? 소스가 있을까? 그리고 그 소스가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줌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보다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21기 김보형
세가족 팀장님께서 네. 이게 해주신 질문인데 순원이나 이제 팀원들이 얼굴을 준모임할 때 많이 가린다고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리더들이 불리해요. 리더들은 다 화면 켜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원래 리더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얼굴을 가리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뭐 강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예, 예.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면 비굴하게 되지.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줘 끝까지. 네네. 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야지. 네. 우리의 목적은 얼굴을 보면은 이게 베스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굴을 안 보여줬다고 해서 이 친구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있는데 얼굴을 보여줄 준비가 안 된 거죠. 뭐 쌩얼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뭐 하냐면은 이게 방을 이렇게 막 화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배경 바꾸는 거. 그걸 가상 해놨어요. 배경. 그래서 네. 야 왜 그거 해놨어? 평소에는 방 잘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왜 그거 해놨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은 뒤에 실제 그게 조금씩 보여요. 안 치웠네, 그걸 안 보니까 치웠네. 네, 맞아요. 안 치웠네. 엄청 지저분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모임은 해야겠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놓는 걸 봤는데 발견하셨네요. 좀 그런 준비가 안 됐을 때 이제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몇 번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면은 뭐 안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난 다음에 전화해서 괜찮냐 그런 다음에 좀 동기부여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보고도 물론 할 수 있다. 난 네가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야 이거 뭐 만나지도 못하는데 최소한 얼굴이라도 봐야지 않겠니? 라면서 좀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좀 해줘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화면으로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 대신 참석만 잘 해줘 라고 말하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한데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할 때 다음번에 모임 때는 혹시 조금 미리 준비해서 좀 보여줄 수 있니? 라면서 좀 이렇게 대화하고 설득도 하고 좀 동기부여 해준다면은 뭐 10번 중에 뭐 한 5번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10번을 하려고 하는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당연한 것보다는 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들. 그래서 뭐 안 들어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배려하고- 모임에 대한 이해도. 그렇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의 어떤 변화를 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17기 안현우지기님께서 예, 아이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근본적으로 예배가 아닌 순모임을 비대면으로 해야만 하나? 네. 예, 네, 제가 요걸 먼저 설명을 하고요. 네네네. 그 다음 걸로 나가면 좋을 건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 힘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순모임도 예배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축도 끝나자마자 집에 간 사람이 막 짐 챙겨갖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온전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예배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들 이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성도의 교제가 없이 나는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뭐 교제하고 이래 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더디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의 필수적 요소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모임을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은요. 대면으로 하는 게 있고 비대면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순모임을 많이 했죠. 뭐죠? 뭐 전화신방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어디 대부분은 전화신방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비대면으로 안부도 전하고 그러니까 순모임은 단순히 몇 시 몇 분에 모여서 화상 채팅하는 것 그것만이 순모임이 아니라 그 삶 안에서 서로를 공감하고 지지하고 세워가는 것 그 자체가 순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으로 원래 하면은 그게 제일 좋지만 지금은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그 대면에 하던 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바로 저희가 순모임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좀 거부감들, 좀 거부감이라보다는 어색함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가지만 약간 하드웨어를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제 말씀하시기를 교제가 소중함은
예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지금 예. 저 아는데 예, 본인 아는데 이제 질문인데요. 리더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네, 이제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있어요?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더 있어요? 예, 빨리 한번 해주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현우나무 준모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친분이 충분히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순원들의 마음을 오픈하여 나눔을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줌으로 순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법과 그때 어떤 나눔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좀 동일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 또 줌으로 순원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럼 줌이 아니면 순원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나? 그게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 이 키를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내가 안 친한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어느 정도 소스를 갖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좀 계속 좀 보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이런 것 같아요. 안 친한데 네네. 나는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좀 어색함으로 다가온다. 이거 답답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처음에 이 비대면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나름의 뭐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기대감도 있어요. 뭐 있을까? 뭐 심심하니까. 네. 또 뭐라도 하겠다. 이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막연함과 어색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줌에서 친하지 못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색함이 풀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나 뭐라 말하지? 하다가 틀리면 어떡하,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끊어야 되나?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분 MC분이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있는 긴장들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점점 제가 해야 될 말들을 들어가는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은 긴장하면은 다들 어색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응들이 안 나타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줌으로서 친밀함을 이제 가질 수 있다 없다보다는 어떻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이 긴장들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한다면은 거기서 뭐 하드웨어가 조금 바뀌면 조금 뭐 변경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충분히 오픈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 조금 이제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좀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바로 요약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한 말을 잘 요약해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예배 형제 봤어요? 저는 그냥 교만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준비된 멘트는 다 떨어져가고 함께하는 청년들은 말이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깜깜하죠. 맞아요. 이게 정말 고민이죠. 네. 그리고 사실 준비한 멘트를 나름의 고민해서 많이 준비를 해가요. 근데 워낙 대답이 없어서 그게 빨리 끝날 때 맞습니다. 저도 강의 갈 때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네. 긴장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 말이 사실 빠르잖아요. 아닙니다. 긴장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할 말이 다 끝났다라면 그냥 끝내면 돼요. 아마 굳이 막 그걸 이어서 마치 근데 이게 티 나면 안 돼요. 예. 이게 마치 서프라이즈인 거죠. 오늘은 너무 수고했으니까 빨리 끝나고 다음에 모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서프라이즈로 마치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해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은 강의할 게 다 끝났거든요. 예. 근데 가끔 교회 가서 제가 오늘 10분 일찍 끝내드렸다고 이러면서 하면은 저도 찬송을 받고 서로 다 기쁘고 윈윈이. 우리 안에 그렇죠.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막 길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줌 모임에 알맞은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이나 이제 강사님께서 좀 경험해 보셨던 이 팀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진행 방법이나 이제 2G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모임 사전 내용을 전달해서 예습할 시간을 주거나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한 명씩 발언할 기회를 주는 뭐 그런 약간 진행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을 별로 준비를 하진 않아요. 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요. 그렇습니까? 네. 역시. 왜냐면은 네, 저는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합니다라는 건 이제 초반에 한 이제 저희 모임 시작하기 이제 뭐 한 10주 코스다. 그러면 한 1, 2주 정도면 되지. 그것도 매주 하면 또 지겹고 질리거든요. 깰 얼음도 없는데 계속 네. 깨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 2주 정도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요. 그리고 나서 3주째부터는 뭘 하냐면은 생각보다 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네네. 강도사님처럼 저희도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들이 9시에 모이자 그러면은 9시에 모여서 뭘 하냐면 그때부터 떠들어요. 아 맞아요. 그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조급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만 떠들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발휘했던 지혜는 뭐냐면 한 9시 시작이면은 8시 반쯤부터 해요. 아. 이 채팅방 오픈해놔요. 네네. 떠들고 싶으면 그때부터 들어와라. 전사님 그때부터 있을 거야. 네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떠들고 싶은 애들이 3, 4, 5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9시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죠. 좀 미리 시작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1, 2주 정도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좀 친해졌잖아요. 2, 3주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네. 좀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좀 정서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냥 뭐 소통도 되고 하지만 좀 정신 연령이 조금 낮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그럼 얘를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얘도 이렇게 참석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을 할 때 짧은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는 그 친구에게 읽도록 했어요. 그래서 누구야 이거 3번 문제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은 3번 문제 읽어주고 네. 모든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멤버 중에서 말이 많은 애가 있어요. 맞아요. 안 끝나.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하는 건데요. 음악을 살짝 틀어줘요. 네네. 그럼 이제 알아서 끊어라는 거죠. 넌 지금 경고야. 이 얘기를 미리 이렇게 음악을 살짝 틀어줘요. 그래서 이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넌 지금 3분에서 5분 이상 말하고 혼자 말하고 있다. 이걸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런 어떤 약속들을 좀 해놓는다면은 네네네. 충분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너무너무 많은 팁을 얻어가지고 와 진짜 이게 나눔 기술자 같으세요. 진짜 그래요. 나눈 게 손흥민, 나눈 게 봉준호. 와. 진짜 과하시네요. 예. 예. 진짜 올해 리더를 못 맡은 게 진짜 좀 서러울 정도로 지금 기회 있어요. 서러울 정도로 예, 굉장히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네요. 예, 저희 오늘 리더들이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예. 혹시 전사님께서 특별히 더 리더들한테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미 사실 했던 얘기예요.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데 왜 우리는 내어쫓지 못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계잖아요. 교회 모임이지만 우리가 사회적 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적 스킬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공감적인 어떤 스킬이나 공감적인 어떤 태도들을 좀 배운다면은 훨씬 더 이 모임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요. 순모임이 풍성해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내 삶도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곳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섬겨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연도 리더들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부터도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확실한 거죠? 예, 진짜요. 리더 하실 건가요? 전 내년에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실제로 네. 저희 리더들한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네네. 네. 우리 교육팀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질문해준 청년들 리더들 모두에게 네. 소정의 상품을 주신대요. 모두에게요? 예, 여기 한 10명 되는데 근데 여기 익명분들도 계셔가지고 익명이 한 명 있는데 네. 이분은 강사님께 따로 연락을 네. 주시라고 이렇게 교육팀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교육 때는 더 질문이 많겠는데요. 네. 네. 그건 전체 이제 저희들의 그 특강은요. 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고요. 네. 이제 한 3주 정도 걸리나요? 한 2주, 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한 3주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빛나 청년부 리더십 특강 BTS. BT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